JS 장기 투자. 근데 요즘에는 뭐 주식시장에 큰 변동도 없고, 지금 3개월 뭐 1년으로 봐도 아시겠지만, 크게 뭐 변화도 없고, 뭐 개인적으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크게 뭐 특별한 이슈 사항이 없다 보니까, 좀 뭐 영상을 올릴 것도 없고, 또 투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회사의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, 회사 업무 때문에 영상을 잘 못 찍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최근에 또 저는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, 이렇게 그냥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. 그 코스피를 보다 보면은 이제 1년을 봤을 때 거의 뭐 작년 대비해서 또 떨어진 것도 볼 수 있고 거의 변동이 없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3년으로 봐도 10년으로 봐도 사실은 그렇게 큰 변동이 없는, 역시 우리나라 그 코스피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에 비해서 또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지금 환율이 변동이 많이 있더라고요. 이게 보시면은 환율을 보면은 지금 3개월 새 2월 달에 2월 달까지 계속 쭉쭉 떨어지다가 1200 한 30원 40원까지 갈 때, 아 이제 원화 강세가 또 오나? 그래서 1100원대 오나?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1년으로 봤을 때 또 1300원까지 올라온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3년으로 봤을 때 천천히 올라오는 이 대세 상승이 아직 꺾이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, 이렇게 가다간 또 완전 최고 또 환율까지 또 1,400원 또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왜냐면 우리나라가 또 금리 인상을 못 하고 있잖아요, 지금.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보면 참 우리나라 그 경제가 좀 약간 아쉬운 거는, 뭐, 제 세대는 아니지만 제 윗세대들, 뭐 한 40대, 그리고 뭐 50대 분들도 마찬가지죠. 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아마 부동산에 좀 많이 이렇게 자산이 투입이 돼 있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절대 이제 못 올리는 것 같아요.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 30대 후반, 40대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영끌해서 집을 샀는데 그 산 거에 대한 대출 이자가 너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할 여력이 없어지다 보니까,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그렇게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,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 건가,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좀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부동산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 인상 같은 것도 미국 같이 이렇게 쉽게 하지 못하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뭐 여기도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중국이 뭐 점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잘 나갈 거라 생각해서 우리나라 돈도 환율도 좀 약간 이렇게 떨어졌던 측면이 있는데, 어떻게 한 달 만에 거의 이렇게 변동이 크게 되는지, 정말 요즘에는 환율도 굉장히 변동이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,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환율 계속 그 우리나라 워낙 강세가 올 때 1200원까지 올 때 좀 미국 주식을 좀 많이 사야겠다 해가지고 뭐 아마존도 사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조금씩 했었는데, 다시 이렇게 환율이 1300원까지 가면은 굳이 미국 주식을 살 필요가 있을까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또 한국 주식을 또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. 그 중에서도 뭐 지금 많이도 저렴해져 있는 삼성전자도 괜찮을 것 같고, 또 제가 봤을 때는 또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 자체가 지금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10년으로 봐도 사실 뭐 이 물가 상승 대비해서는 정말 많이 오르지 않은 게 아닐까. 그래서 2000 후반대까지는 결국은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금융주 우선주 같이 이제 증권시장, 이제 증권시장이 호황이 오면 오르는 그런 기업들을 좀 투자를 하고 있고, 뭐 삼성전자 말할 것도 없고요.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어요.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제가 또 이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월세 비용도 나가는 게 있고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다 보니 좀 약간 투자할 여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예전처럼 이제는 뭐 그 휴일 출근이나 이런 것도 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약간 급여도 좀 줄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이제는 투자를 좀 많이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크게 주식시장도 변동이 없고, 그리고 제 급여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근무가 줄어들어서 제 삶을 찾는 대신에 좀 약간 급여가 준 측면도 있고, 또 집을 또 좋은 곳으로 이제 월세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투자할 여력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제 배당 시즌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, 배당 시즌이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월 말부터 그리고 4월부터 좀 입금이 되잖아요. 그래서 배당 시즌이 빨리 와서 좀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을 가지고 또 한국 주식을 사지 않을까. 환율이 1300원대면은 저는 미국 주식은 좀 안 살 것 같고 한국 주식을 많이 사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뭐 그 찍었던 거긴 했는데, 찍었던 거 아니고 예전에도 제가 언급했던 회사이긴 한데,
간접적으로. 최근에 또 제가 관심 있게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뷰웍스예요. 그래서 뷰웍스를 굉장히 저도 오랫동안 한번 또 매수를 했다가 판 적도 있었고요. 지금 보면 최근 1년으로 봤을 때 좀 약간 주가가 떨어진 측면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3년으로 봤을 때도 저렴한 편이고 10년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. 물론 이 2017년 이때는 워낙 이렇게 뻥튀기가 됐던 것 같고 최근 3년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닌 걸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회사는 좀 마음에 드는 게 배당 수익률, 이 바이오 기업인데도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기업이잖아요. 바이오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그런 의료기기 기업인데 배당 수익률이 2.2%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장주인데 배당을 이렇게 잘 주는 걸 보면서 좀 괜찮은 회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물론 PBR로 보면 1.4배라서 그렇게 저렴한 그런 주식은 아닌데 PER 자체도 이 헬스케어 의료기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16이고 PBR도 1.4배면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배당도 2.2% 주고요. 그래서 좀 구매를 지금 조금씩 하고 있어요. 예전에는 좀 구매했다가 뻥튀기 됐을 때 팔았던 것 같은데 그 시점이 아마 제가 언제였죠? 20년도 그때 항상 코로나 전에 이렇게 투자했다가 했던 적이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. 예전에 영상을 찍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외국인 보유율도 30%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.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기업은 아닌데 어쨌든 외국인이 30% 가지고 있다는 건 어쨌든 이 기업이 굉장히 좀 유망하다는 그런 반증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재무제표를 봐도 2019년, 20년, 21년, 22년 계속해서 지금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64, 291, 348, 460 추정치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. 당기순이익도 계속 좋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치고 ROE, 영업이익률도 ROE가 거의 13%가 제일 낮은 편인 거죠. 그러니까 거의 두 자릿수 항상 기록하고 있고 영업이익률 19%, 18%이 정도. 그리고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신입사원 연봉을 공개를 하는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. 한 2년 전이었나 유튜브 보면은 신입사원 연봉이 4,600인가 4,800인가 그랬어요. 그래서 중견기업임에도 어쨌든 나름 이제 연봉도 신입사원 기준으로 잘 챙겨주고 그렇게 신입사원 그 연봉이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이나 당기순이익이 계속해서 줄지 않고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감에도 ROE가 높은 편에 속하는 걸 보면은 이 회사가 어쨌든 돈을 잘 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배당금 같은 경우도 19년에 400원이었다가 20년 450원, 21년도 750원, 22년도도 750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성장도 하고 돈도 잘 벌고 근데 직원들 그 월급도 높게 주고 그리고 배당도 잘 주고 이런 측면에서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뭐 제가 정확히 이 회사의 뭐 판매 이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모르겠어요. 근데 이 회사를 투자하는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일단 재무제표가 괜찮고요. 가격이 그렇게 주가도 비싸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제품군 자체도 의료기기 앞으로 사람들이 계속 고령화 시대가 오면 올수록 어떻게든 이제 좀 사람은 죽고 싶지 않잖아요. 항상 장수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엑스레이나 이런 쪽에 아마 많은 돈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금 이 회사를 투자하고 있다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사옥도 가끔 이제 뭐 지나다닐 때 보다 보면은 굉장히 뭐 나름 멋있게 돼 있고 좋은 인재들이 어쨌든 이게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좋은 인재들이 좀 일을 하러 그리고 연봉도 꽤 주고 하다 보니까 좋은 인재들이 뭐 안 가진 않을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지방 이런 데 있으면은 사실 아무리 이제 뭐 연봉을 좋게 주고 뭐 근무 환경이 좋아도 안 가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수도권 4, 5선 라인에 있는 그 역 근처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뭐 좋은 인재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회사가 성장성에서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또 투자를 조금씩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큰 변화는 없고요. 지금 제가 제일 최근에 올린 연말 그 결산 그 영상에 있던 기업들은 거의 다 계속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뭐 배당금이라든지 또 뭐 성과급 그리고 뭐 이번에 연말정산 이런 돈들을 받게 되면은 아마 환율이 1,300원일 땐 계속해서 한국 주식을 좀 사지 않을까. 그래서 한국 주식 중에서도 금융회사 그리고 삼성전자는 당연하고요. 그리고 뭐 현대차도 배당을 워낙 잘 줘서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뷰웍스 같이 이런 회사들도 좀 모아가면서 계속해서 좀 약간 그 호황이 왔을 때를 노리는 그런 버텨가는
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지루하고 그렇지만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올 때는 또 한 번에 또 확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,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.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이렇게 지지부지 하지 말고 차라리 조금 더 우하향하면서 떨어져 주면은 계속해서 좀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을 텐데, 또 그거는 아니도록,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계속 또 신기하게 버텨주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약간 우리나라 시장 정말 알 수 없구나, 그냥 시간을 무기로 계속 버텨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요. 여기 보시면 뭐 뉴스도 보면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98억고 41% 전년 대비 상승했다는 기사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아마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, 뭐 투자는 본인 판단에 의한 거니까 비옥스 말고도 뭐 다른 의료기기 업체들, 제가 예전에는 이제 오스테인 블란트를 굉장히 그때 코로나 때 공격적으로 샀었는데 2배 오르고 좀 팔고 나서 또 엄청나게 뛰었죠. 그래서 뷰옥스도 나중에 제가 한 2배쯤 올랐을 때 100%면 만족한다 하고 팔고 나서 또 많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. 근데 만약에 단기간에 그렇게 확 오른다면 저는 또 미리 하나씩 판매를 하고 그 돈으로 또 안전 마진을 가지고 있는 뭐 효성이라든지 또 삼성전자, 배당 잘 주는 기업들, 그런 기업들을 좀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삼성화재, 우선주도 굉장히 배당을 잘 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기업들, 배당 잘 주는 기업들이 싸게 오는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성장주에서 갑자기 급상승이 온다면 그 차익으로 그런 배당주들을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 늦은 시간까지 보신 분이 몇 명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들 투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잘 버텨나가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좀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감사합니다.